예, 안녕하십니까. 두 번째 세션인 그 코로나19에 따른 기업의 종합 보안 대책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제 그 현업에 근무하고 있는 이제 하나투자증권에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어, 바로 직전에 이제 하신 이기혁 교수님의 강의는 굉장히 재미있는 강의고, 만약에 토론이 됐다면은 어, 저는 이기혁 교수님과 좀 다른 의견입니다. 이제 제가 뭐 잠깐 말씀드리면은 저는 이제 이기혁 교수님은 개인정보보호법 측면에서 그걸 쳐다보신 거고, 저는 이제 법학적인 측면에서 쳐다본다면은 헌법부터 내려야 됩니다. 헌법이 지금 이제 그 전염병 예방법이 있었는데 그 부분은 법률이고 그 위에 헌법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헌법에서 저희가 이제 개인정보와 관련되는 내용이 있는 조항들이 헌법 10조하고 17조가 있습니다. 여기에 의해서 저희가 이제 뭐 속칭 프라이버시라고 이야기하는 부분이 있죠. 그래서 개인정보 자기 결정권이 있고, 이거에 의해서 헌법 37조 2항에 의해서 두 가지 원칙이 있습니다. 국민의 권리를 제한할 때는 법률 유보 원칙이 있고, 두 번째 과잉 금지 원칙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두 가지 37조 2항에 의해서 지금 전염병법이 위헌이 되느냐 안 되느냐 하는 부분을 궁극적으로는 뭐 제 강의는 아니지만은 궁극적으로는 그 헌법재판소에서 한번 가려지지 않겠느냐. 지금은 이제 전염병이 너무 심각하다 보니까 아무도 다른 반대 이야기를 못 하고 있는데, 조금 그런 측면에서는 그런 다른 어떤 그 위헌 심사가 궁극적으로는 한번 우리나라도 일어나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이제 제 강의 말씀드리겠습니다. 내용은 이제 현황하고 저희 회사 궁극적으로 기업들이 이 코로나19에 의해 가지고 보안 대책을 어떻게 하고 있느냐 하는 부분이고, 세 번째는 이제 그 향후 과제 부분입니다. 우리가 이제 포스트 코로나라고 할 때 뉴 노멀이라는 이야기를 말합니다. 이건 뭐 제가 한 이야기는 아니고 미국의 그 미 국립 알레르기 전염병 연구소장이, 이분이 이제 굉장히 유명하신 분이죠. 앤서니 파우치가 뉴 노멀이다, 다시 돌아갈 수 없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비슷하게 우리나라에도 이제 중앙방역대책본부 부본부장인 권준욱 부본부장이 이런 이야기를 했죠. 이제는 세상이 달라졌다. 다른 세상에 이제 다른 세상에 살고 있다는 생각을 해야 된다. 그래서 두 분이 비슷한 이야기를 하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경영학적으로 뉴노멀이라는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이제 그러니까 예전에는 노멀이라고 이야기를 많이 했는데 어버노멀이라든지 아니면 뉴노멀로 우리가 기업들이 대처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보안 대책도 동일하게 뉴노멀에 대처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는 거죠. 원래 뉴노멀은 이제 그 모하머드 에리언이라는 사람이 이제 세계의 최대 채권 운용 회사가 있습니다. 핑코라고. 전 세계 채권을 전부 거래하는 핑코의 CEO가 이제 이야기를 했습니다. 새로운 부의 탄생에서 2008년 금융위기 이후에 저성장이라든지 규제 강화, 소비축, 미국 시장의 어떤 영향력 감소에 따라서 이 경제 자체가 바뀌기 때문에 세계적인 채권을 투자를 할 때는 다른 시각에서 봐야 된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코비드가 코로나19 창궐 이후에는 새로운 표준을 이야기할 때 뉴노멀이라는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이야기하고 있듯이 언택트라든지 온라인 시장, 홈 콘텐츠 무상, 이런 것들을 코로나19로 인한 사회 변화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제 포춘지에서는 뭐 세 가지를 이야기했습니다. 세 가지의 어떤 변화, 포스트 코로나의 첫 번째는 아까 이기혁 교수님이 말씀하셨듯이 정부의 개입이 많아지고, 실제적으로 정부에서 이자율을 내리고 엄청나게 현금을 갖다 붓고 있습니다. 경제 부양을 하고 있는 거죠. 그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컨택트 프리 있죠. 뭐 언택트, 직접 접촉을 하지 않는 비대면 경제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는 이제까지 기업들의 어떤 사회 비즈니스 모델을 새로 생각하지 말고 수정하지 말고 있는 그대로를 가지고 워크 앳 홈, 집에서 근무하는 환경을 만든다든지 아니면은
원격 근무를 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서 수익을 달성해야 된다. 이런 부분들을 포춘지에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런 상황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뉴노멀의 특징은 이제 재택근무가 영구적으로 되고 있다. 그 다음에 비대면의 일상화, 디지털 경제 전환이 되고 있다. 그리고 몇 년 전부터 이제 4차 산업혁명에 따라서 모든 기업체들이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을 했습니다. 근데 말로만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을 했는데 이제는 어쩔 수 없이 실질적인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을 해야 되고 혁신을 할 수밖에 없는 경제 상황이 발생했고 기업 구조 자체도 그런 식으로 만들어야 되는 상황이 도래를 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온라인으로 무게추가 움직이고 있는 거고 우리나라에서 나타나고 있는 현상들이죠. 온라인 플랫폼 기반의 어떤 온라인 교육이라든지 이 부분이 이제 찬반 논쟁이 많죠. 비대면 의료 실제적으로 중국은 지금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미국도 하고 있고 이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가 이제는 가속화를 내야 될 거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다음에 원격 근무 그리고 무엇보다도 저희 이제 정보 보호와 관련되는 세션에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은 저희가 이제 현장에서 일을 할 때도 굉장히 이런 부분들이 어렵습니다. 이제 데이터 수집이라든지 축적, 활용, 인프라를 구축을 해야 되는데 실제적으로 우리 회사나 기업에 있어서는 BT라는 것은 지금 오퍼레이션 테크놀로지밖에 안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BT 인력의 90%가 전산 장비, 운영, 유지, 보수하는 인력들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 어떤 데는 뭐 10%도 안 되죠. 그러니까 우리 회사에서도 AI 전문가를 찾으니까 AI 전문가 자체가 없고 특히 BT에서 AI 전문가는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뭐 소프트웨어 전문가도 없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렇게 데이터를 축적하고 인프라도 갖춰야 되는데 지금 현재 인프라는 데이터 축적, 수집, 활용과 관련된 인프라는 없습니다. 그냥 지금 커런트 오퍼레이션 하는 어떤 트랜잭션에 관련되는 인프라밖에 없는 거죠. 그리고 초고속 정보통신망 부분에 대한 어떤 수요가 확대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동일한 이야기입니다. 뭐 아까 본 내용과 똑같은 거고 이 부분이 이제 가장 큰 문제입니다. 데이터 트래픽이 굉장히 폭증할 거라는 말씀입니다. 지금까지는 뭐 데이터가 있지만은 분산되어 있지만은 이제는 이제 데이터를 가지고 장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 데이터 트래픽 폭증에 대해서 어떻게 할 건가? 그리고 우리가 모든 직원들에 대해서 모빌리티를 지원을 해야 되는데 실제적으로 사람만 앉아 있죠. 뭐 미국 같은 경우는 제가 실제 근무를 안 했습니다만은 저희 애 같은 경우 이제 워싱턴 DC에서 근무를 하고 있는데 집에서 근무를 하고 있더라고요. 뭐 그렇게 불편을 느끼지 않고 있는데 우리나라인 경우에는 제가 회사에 있다가 집에 그냥 가서 앉아 있을 따름이죠. 그래서 이게 지원이 안 되고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효율성 부분들이 만들어져야 하는 거고 이 재택근무라든지 순환근무, 분산근무와 관련해 가지고 어떤 식으로 BT가 지원이 돼야 되고 BT가 지원이 된다면은 보안과 관련되는 부분은 같이 지원이 돼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그런 부분들이 궁극적으로 저희가 해결해야 되는 과제가 될 수 있다고 보겠습니다. 코로나 사태가 일어나서 이제 기업체들이 뭐 저희 회사 포함해서 기업체들이 한 행동들입니다. 우왕좌왕했습니다. 솔직하게 이야기해가지고 뭐 A라는 사건이 발생하니까 A에 대해서 답을 해야 된다. 트랜잭션을 받아야 되는데 주문을 받아야 되는데 주문 받는 사람이 같이 앉아 있으니까 갑자기 생각하니까 같이 앉아 있다가 한 사람이 주문 받다가 주문을 실행을 못하면은 저희가 주문을 받지 못한 거에 대해서 200억이라든지 300억이라든지 뭐 1000억이라든지 주문 못 받은 거에 대해서 손해배상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러면 사람을 일부는 지점에다가 배치를 시키기 시작했습니다. 그다음에 콜센터 문제가 발생하니까 콜센터 이제 허겁지겁 이렇게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조금 이제 갑자기 찾아왔는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 이제 뭐 아시아권이 동일하죠. 일하는 방식이 바뀌지 않은 상황에서 이렇게 갑자기 재택근무를 해야 되는 부분이 발생하다 보니까 조금 문제가 발생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도 뭐 제가 쓴 말 아닌데 기사에 나와 있더라고요. 몸은 집에 있어도 업무 프로세스는 회사에 연동하는 생활을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재택근무가 더 힘들다 이런 푸념을 많이 했습니다. 근데 실제로 뭐 저희 애한테도 물어보면 재택근무는 아침에 일어나서 이렇게 그 시간 되면은 회사하고 커뮤니케이션하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무래도 서구 쪽에는 재택근무에 대해서 좀 관념적으로라도 준비가 돼 있는데 우리는 재택근무에 대해서 좀 일하는 방식이 혁신되지 않았기 때문에 좀 더 힘들 거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궁극적으로 수세적인 어떤 보안 대책을 좀 했습니다. 그래서 밸류 체인에 따른 어떤 체계적인 보안도 없고 기관 간의 어떤 대기업, 공공기관, 중소기업 간의 어떤 격차도 굉장히 심한 편입니다. A 회사 뭐 누구 어느 회사라고 이야기는 못 안 하겠습니다. 저희 회사에서 한 내용은 이제 재택근무에 따라서 보안 정책을 했고 콜센터의 분산에 따라서 보안 대책 기준 마련했고요. 핵심 주요 영업 인력에 대해서 분산했습니다. 그다음에 일부 인력은 지점에 분산 배치했습니다. 그다음에 화상 회의를 통한 보안 대책 및 보안 기준이 있어야 되는데 이 부분은 없죠. 그냥 화상 회의를 하는 거고 IT 인력도 분산 배치를 해야 되고 실제적으로 이제 망분리를 하라고 해가지고 다 했는데 이 망분리가 되다 보니까 더 이제 이 일하는 방식하고 재택근무하고는 또 들어맞지 않는 이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기업 경영 환경의 뭐 변화 부분은 아까 말씀드린 뉴노멀의 특징하고 비슷합니다. 그런데 이 부분입니다. 클라우드로 전환한 부분. 이 부분이 우리나라는 굉장히 이 속도가 느렸습니다. 첫 번째로 기준이 정부 당국의 기준이 너무 엄격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는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BT 인력의 90%가 지금 전산 장비를 운영하고 관리하고 유지하는 보수 인력인데 이 클라우드로 간다는 것은 그 인력들이 직무 전환이 돼야 된다는 겁니다. 그 90%의 인력 중에서 10%만 남고 80%는 다른 일을 해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미래에 대한 직무 전환 교육 준비가 안 돼 있는 상황입니다. 그럼 그 인력들을 다른 데로 배치를 해야 되는데 그래서 현장에서 보면 클라우드를 가장 반대하는 인력은 실질적으로 오퍼레이션을 담당하는 IT 부서에서 IT 담당 임원들이 반대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못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 부분이 급속하게 바뀔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새로운 어떤 사이버 공격 포인트가 많이 확대된 거죠. 그래서 웬만한 거는 다 사이버 공격을 할 수 있는데 이제 방어하는 입장에서는 망분리 해놨을 때는 굉장히 편했는데 모든 사람이 망분리가 다 해제가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공격 포인트가 생성된 부분에 대해서 대처를 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거는 뭐 정부에서 이렇게 뭐 5가지 이야기를 했습니다. 똑같은 내용들입니다. 정부에서 나온 내용들이죠. 비대면 산업을 육성하고 산업 현장을 리셋하겠다 하는 부분은 뭐 일맥상통합니다. 이런 부분들을 뭐 미래 비대면 서비스를 확산하겠다 하는 부분들을 이야기했죠. 미국 그 사이트 보면은 이제 어떤 예상되는 보안 위협이 있느냐, 굉장히 많은 악성 메일이 이메일이 공격할 것이다. 그 다음에 아까 여기 보신 바와 같이 우리가 망분리를 했을 때는 방어하기 쉽습니다. 회사의 관제센터에서 방어를 하면 되는데 이게 집으로 다 나가버리니까 모든 집과 관련된 어떤 데이터가 커넥션이 되는 부분이 다 이 방어를 해야 되는 위험이 발생하는 상황이 발생합니다. 똑같은 거죠. 뭐 이게 재택근무, 원격근무에 따라서 이 CEO를 사칭하는 어떤 사기가 많이 생긴다. 그다음에 뭐 이 재택근무와 관련되는 원격근무와 관련되는 어떤 커넥션에 안전하지 않다 하는 부분이고, 그다음에 그 개인들이 지금 뭐 우리나라나 뭐 똑같겠죠. 뭐 다른 나라는 뭐 제가 뭐 잘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개인의 컴퓨터와 회사의 컴퓨터와 이 생각이 동일한 생각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내 집에서 사용하는 컴퓨터나 노트북이나 뭐 회사 거나 비슷하고 생각하는 부분들인데 그런 부분들에 좀 문제가 생기는 부분들이 있죠. 그다음에 실제적으로 이제 내부에서 보안 위협이 보안 사고가 많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집에서 이제 비밀 보장이 되느냐 하는 부분이죠. 그다음에 피싱 시도들이 많이 늘어난다는 부분입니다. 대책을 이제 살펴보면 이제 클라우드 궁극적으로는 뭐 이제 원격 근무라든지 재택 근무를 해야 되기 때문에 클라우드로 가기 때문에 클라우드 환경에서 보안 대책을 어떻게 할 건가, 이제는 그 대책을 세워야 됩니다. 그래서 접근 제어라든지 데이터 암호화 이런 부분들이 필요한 거죠. 그다음에 원격, 지금까지는 뭐 재택 근무라고만 이야기했는데 궁극적으로 원격 근무, 분산 근무도 일어날 겁니다. 그리고
지금은 이제 본점이라는 개념이 있는데 이제는 본점이라는 개념 자체가 없을 겁니다. 헤드쿼터라는 개념 자체가 없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래서 원격 근무, 분산 근무, 재택 근무에 따라서 보안 대책을 어떻게 할 건가 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뭐 이거는 제가 찾은 내용인데 뭐 이 장비를 지금도 팔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사용자도 단말도 데이터도 절대 신뢰하고 안전을 보장할 수 없는 anytime, anywhere, any device 시대에 따른 보안 대책을 마련해야 되는 거죠. 그다음에 필수 보안 수칙입니다. 우리가 뭐 코비드 19를 방지하기 위해서 손 씻기 열심히 하고 하는 것과 같이 백신 사용할 때 불필요한 메일, 파일 보지 않기 뭐 이런 기본적인 보안 수칙을 일상화해야 되는 게 해야 되는 것이 궁극적인 이제 대책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요거는 이제 향후 과제죠. 아까 일부 말씀을 드렸습니다. 요 부분이 이제 아까 일부 말씀드렸는데 본사는 이제 거의 개념이 없어지는 거죠. 그래서 거점 오피스가 만들어질 것이고 거점 오피스에 우리가 출퇴근을 할 것이고 거기에 우리가 커넥션을 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 부분에 있어서 뭐 출퇴근과 관련해서 AR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이제 만들어지겠죠. 분산 근무 관련되는 이 분산 근무와 관련해서 이제 전산 장비라든지 아니면은 오피스 같은 것도 관련되는 운영 자산도 과감하게 매각을 해야 할 것입니다.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은 지금 말로만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을 했는데 이제는 이제 실질적인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을 해야 될 것입니다. 비대면 영업을 한다는 것 자체는 디지털 DX로 갈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예. 되게 좋은, 그러니까 실물하지 않으시면 얘기하기 힘든 예. 땀이 예. 생각나는 그런 예, 예. 그 뉴노마 말씀하셨는데 예. 뉴노마에 필요한 뉴모랄이 없는 거. 그 글자들도 마찬가지. 뉴 뭐라 있습니다. 예. 모랄이 없는 거. 예, 예. 그리고 그걸 지원하기 위한 뉴 테크놀로지도 필요할 거고. 예, 예. 사람들이 재택근무에 대해서 선호하는 사람들, 선호하지 않는 사람들, 예. 실무자 입장에서요. 예. 영양자 입장에서 뭐 겉으로는 그런 걸 지원한다고 하지만 내면에서는 그래도 눈으로 보고 확인하면 좋지 않아라는 예. 게 있는 거. 네. 그리고 이번 외부의 어떤 예. 변화 때문에 그러니까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 예. 해외에 보면은 가족 중에 외국계 IT 기업에 20년 전에 근무했던 네. 사람이 있는데 굉장히 하이테크 기업이에요. 네. 모바일 오피스를 전 세계적으로 예. 처음 했는데 예. 성공했던 기업이거든요. 예. 사실은 기술적으로 지원이 그러니까 되지 않고서 약간 슬로건만으로는 한계가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을 보면은 이 사람이 일을 하고 있는지 안 하고 있는지를 실시간으로 파악하고 있는 예. 업무 성과에 대해서 네. 원격으로 모니터할 수 있는 거를 제도화하고 예. 기술적으로 지원을 하고 예. 하지 않으면 안 되겠더라는 생각이 그렇습니다. 들었어요. 예, 예. 예. 근데 지금 우리가 기술적으로 없어서라기보단 예. 그런 시대가 도달하지 않을 거다라는 예. 예. 모랄이 준비가 안 됐기 예, 때문에 예. 예. 제도적으로도 안 되고 예. 그런 기술이 있지만 실제 적용되지 않고 네. 그런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예. 저희가 이제 이거는 뭐 이 자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데 프로드 직원들의 어떤 인사이드 스트래티지죠. 직원들이 불법 행위를 하느냐 안 하느냐 이걸 이제 체크할 수 있는 시스템은 어느 정도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뭐 영화에서 보듯이 시스템 자체가 이렇게 메일을 회사 이제 메일을 직원들이 동의하는 한도 내에서 회사 메일을 검색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특정한 단어가 부정적인 단어가 빈도수가 많이 나타나는 것을 검색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거를 실제 적용을 하지 않는 거는 저희가 이제 어떤 개인의 정보 보호와 관련되는 뭐 동의는 했지만은 동의의 내용을 충분히 이해를 하고 동의했느냐 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도
직원들이 사용하는 메일에 대해서 어떤 부정적인 단어라든지 어떤 금전적인 거래와 관련된 단어는 적발해낼 수가 있습니다. 그런 시스템을 이제 활용할 수가 있고요. 두 번째는 우리가 전화 받고 하는 것들, 이것도 지금 현재 시스템 레벨로는 이게 다 글자화 됩니다. 그러니까 제가 최상미 교수님하고 통화를 했는데 이게 통화를 하자마자 글로 타이핑이 탁탁 쳐가지고 나옵니다. 그래서 타이핑이 쳐서 나오면은 거기에서 일정한 검색어를 넣으면은 이게 회사에 부정적인 회사에 손해를 끼치냐 안 끼치냐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확인할 수 있는데 문제는 뭐냐면은 그런 시스템을 쓰면은 이게 그런 시스템이 첫 번째 개인들의 동의, 충분한 숙지에 의한 동의를 받아야 되는 부분이 있고, 두 번째는 저희가 정부 당국의 감사를 받을 때 그 자체가 증거자료로 돼버립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정적인 단어가 많이 나와서 내부적으로 문제가 되고 사고가 발생할 개연성이 있었는데 거기에 대한 대비는 어떻게 했습니까? 이렇게 자료를 달라고 하는 경우에는 저희가 괜히 이렇게 시스템을 만들어서 쓸데없이 또 과제물을 만드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이제 도입을 할 때는 교수님도 말씀하셨지만은 어느 정도 어떤 준법과 관련되는 행위를 했을 때는 그와 관련되는 부분에 있어서는 유예를 받는 부분들, 어떤 그런 시스템을 도입해 가지고 적발하고 그런 적발 직원들을 교육시키는 것과 관련해 가지고 어느 정도 했을 때 금전적인 사고가 발생하더라도 이 기관에 대해서는 봐주는 이런 어떤 정책적인 부분들도 좀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 부분은 이제 업무 효율성과 관련되는 부분은 아직까지는 그런 시스템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시스템들이 좀 적용이 되면은 저희도 이게 재택근무라든지 원격 근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좀 문제가 없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이제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지금 전체적인 IT 자산이라든지 회사의 어떤 유형 자산, 무형 자산이 어떻게 보면은 대면 영업, 대면 근무와 관련되고 대면 영업과 관련되는 자산으로 많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전산 장비의 90%는 대면 영업과 관련되는 부분들이 많이 일어났기 때문에 그런 자산을 과감하게 처분하고 그다음에 인력도 직무 전환을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좀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 하는 부분들이 굉장히 좀 난해한 난제라고 볼 수가 있고요. 제가 느끼기에는 IT 보안과 관련되는 어떤 기업체들은 무궁무진하게 이제는 사업 기회가 생겼는데 아직까지도 그런 부분이 좀 어떤 IT와 관련되는 기업체라든지 IT 보안과 관련된 기업체들이 그 인식 자체를 아직까지는 좀 못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초반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뉴노멀에서 다시 돌아오지 않는 새로운 환경이 생겼는데 저도 동일하고 과거와 동일하게 이제 살면서 자꾸 이 코비드19를 쳐다보니까 답이 안 나오는 느낌이 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교수님 질문 답변이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예.